당신, 이제 진짜 남자답게 혼자 살아봐. 대구 수성구에 사는 62세 유정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미와 남편 한순길은 35년 전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작은 부동산을 차렸고 정미가 주력으로 일을 이끌었고 순길은 쌍둥이 아이들 육아를 담당하며 부동산 일을 도왔습니다. 여보, 오늘 계약 잘 됐어? 응, 그럭저럭. 당신은 애들 숙제 다 봐줬어? 당연하지. 걱정 마. 35년을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미는 강단 있게 일을 처리했고 순길은 온화하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역할은 나뉘었습니다. 정미가 계약을 따내고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면 순길은 서류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여보, 이 계약서 정리 좀 해줘. 알았어. 아, 그리고 이번 매물 사진은 내가 다시 찍을게. 당신이 찍은 건 각도가 별로야. 집이 돋보이게 찍어야지. 그래. 정미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했고 순길보다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순길도 그걸 알았습니다. 순길이 정성을 다한 쌍둥이 아이들이 대학으로 떠나고 타지에서 직장을 잡으면서 자주 보지 못하자 순길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요즘 좀 우울해 보이는데 뭐라도 좀 배워보는 게 어때? 뭘 배워? 수영이라도 해봐. 운동도 되고 좋잖아. 정미의 권유로 순길은 동네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순길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여보, 수영 재밌어? 응, 괜찮네. 사람들도 좋고. 그래, 잘 됐다. 수영장 수강생들은 대부분 60대 전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몇몇은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거나 집에서 싸온 간식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길도 그 무리에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그 중에 김순정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가냘픈 체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순정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다들 왁자지껄 떠들 때도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동이 끝나고 카페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아, 깜빡했다. 나 지갑을 라커룸에 두고 왔나 봐. 순길이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옆에 앉은 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빨리 가서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커피 한 잔인데요, 뭐. 순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계산대로 갔습니다. 순길은 미안한 마음에 다음번엔 자신이 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조금씩 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정은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다른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그냥 익숙해요. 순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순길은 왠지 모르게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순길은 순정이 손목에 보호대를 하고 자꾸 어루만지는 걸 봤습니다. 손목이 아프세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좀 있어서요. 무거운 거 들면 금방 아파요. 순정이 손목을 살짝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무리하시면 안 되죠. 다음부턴 무거운 거 들릴 일이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순길은 자연스럽게 순정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걸 들고 오면 대신 들어주고 뭔가 어려워하면 도와주었습니다. 정미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정이 일주일 동안 수영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정 씨 어디 가셨대요? 독감에 걸렸대요. 혼자 사시는데 걱정이네요. 다른 수강생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길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순길은 집에 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 약과 이온 음료, 죽을 샀습니다. 순정의 집 앞에 놓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정 씨, 약이랑 죽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빨리 나으세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며칠 후 순정이 회복해 수영장에 나왔습니다. 순길 씨,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 아프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순정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팠을 때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꼭 대접하고 싶어요. 순정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순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순길은 순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 맛있는 삼계탕 냄새가 났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좀 더 끓여야 해요. 천천히 하세요. 순길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헐거운 문손잡이를 발견했습니다. 순정 씨, 이거 고장났네요. 고쳐드릴까요? 아, 그거요? 한참 됐는데. 혼자 사니까 이런 거 손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공구 좀 있는데 가져올까요?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순길은 차에서 간단한 공구를 가져와 문손잡이를 고쳤습니다. 깜빡거리는 전등도 고쳤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것도 다 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집에 공구만 있으면 이 정도는 쉬워요. 저는 못해요. 이런 거 보면 겁부터 나요. 순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런 거 통 관심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장나면 그냥 업체를 불러야 한다고만 했어요. 그래요? 네.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파도 관심 없고. 순정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순길 씨는 다르신 것 같아요. 따뜻하세요. 순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길 씨는 부인분이랑 사이 좋으세요? 뭐, 오래 살았죠. 부러워요. 저는 결혼 생활이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전 남편은 제 말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항상 자기 생각만 옳다고 했죠. 제가 뭘 말하면 귀찮아하고 화내고. 순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순길은 순정을 바라봤습니다. 가냘픈 어깨, 슬픈 눈빛, 혼자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냥 가끔 외로울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가끔씩 순정이 순길을 불러 밥을 해줬습니다. 순길도 커피를 사주거나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점점 수강생들과의 모임보다 순정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순정은 순길의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웃어줬습니다. 순길 씨는 말을 참 재미있게 하세요. 제가요? 네.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서 정민은 늘 바빴습니다. 당신, 이번 주말에 매물 보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 응. 아니야, 그냥 집에 있어. 내가 혼자 갈게. 그게 간단하고 빠르지. 정민은 순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이 서류 실수했네. 다시 해줘. 미안해. 조심 좀 해. 이거 중요한 건데. 순길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반면 순정과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순길 씨,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정은 작은 일도 순길에게 물었습니다. 이 꽃이 예쁜지 저 꽃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순길 씨가 봤을 때는요? 저 꽃이 더 예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길 씨랑 취향이 비슷한가 봐요. 순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길은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정의 집에서였습니다. 순길 씨, 정구가 깜빡거려요. 무서워서 혼자는 못 갈아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순길은 의자에 올라 전구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순정은 옆에서 새 전구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순길이 의자에서 내려오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순정이 재빨리 순길을 잡아줬습니다. 둘의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정의 눈이 커지고 가냘픈 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순길은 순정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 떨리는 입술. 내가 지켜주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둘은 어색하게 몸을 떼었습니다. 정구, 잘 들어오나 볼까요? 네. 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공기가 둘 사이에 흘렀습니다. 늦었네요.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순정은 현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순길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뭔가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순길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순정을 확 끌어안았습니다. 순길 씨. 순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조심스럽게 순길을 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60대의 심장이 10대처럼 뛰었습니다. 순길 씨. 순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떡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세요. 부인분이 기다리실 거예요. 네. 순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순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순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순길은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그래서. 우리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순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요. 그날 이후 순길과 순정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순정과 있으면 그 죄책감마저 잊혔습니다. 순길 씨 옆에 있으면 안심이 돼요. 보호받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좋아요. 정말이에요? 네. 순정 씨는? 순정 씨랑 있으면 제가 쓸모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순길 씨가 없으면 전 어떡해요. 순정이 순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길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서 정미가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순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길의 외출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부동산 일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응, 좀 바쁘네. 순길은 어색하게 웃으며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또 어디가? 수강생들이랑 모임 있어. 이번 주에만 몇 번째야?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지 뭐. 정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는 손님을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창밖을 보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카페 창가에 마주보고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길의 표정, 정미 앞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밝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정미는 차를 몰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날 밤 정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믿을 만한 부동산 직원 민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 씨, 부탁 하나 할게요. 네, 사장님. 내일 순길 씨 수영 끝날 시간에 맞춰서 어디 가는지 좀 봐줄래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가 가져온 사진들. 순길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아파트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정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 수고했어요.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네, 사장님. 민수가 나간 후 정미는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일단 확실히 해야겠어. 그날 밤 순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응? 당신 앉아봐. 왜? 아까 3시쯤 중앙대로 쪽 카페에 있었지? 순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 그 여자 누구야? 누구? 정민은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 손잡고 들어가는 거 다 찍혔어. 순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건 변명하지 마. 몇 달이야? 언제부터야? 그냥 수강생 친구야. 친구? 당신 요즘 많이 수상한 거 알아? 그냥 사실대로 말해. 이 여자 집에까지 들락거리는 것 같은데. 순길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쏘아붙이지 마.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남편으로 대접한 적 있어? 정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했어. 뭘 해도 별로라고 했고 내 의견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 순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당신 앞에 서면 맨날 작아지는 기분이야. 뭘 해도 못한다고, 틀렸다고, 다시 하라고 하고, 제대로 좀 해라 이것도 못하냐 속 터진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바람을 피워. 순정이는 달라. 순정이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줘. 내가 뭘 하면 고맙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해. 숨길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순정이 옆에 있으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내가 대단한 남자가 된 것 같다고. 당신은 나 없어도 다 잘하잖아. 오히려 내가 화만 돋구지. 당신 지금 이혼하자. 우리 그냥 이혼해. 순길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당신 지금 진심이야? 이렇게 나가면 후회할 거야. 안 해.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순길은 큰 가방에 옷가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나 순정이 집에 있을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정민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을 위해 죽어라 이랬는데, 이러려고 그랬나? 우유부단한 순길이 한번 잠깐 한눈 판 거겠지. 그리고 증거까지 보여주며 물어보면 순길이 쩔쩔매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겠지 하던 정미의 예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순길은 순정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순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길 씨? 이 시간에 왜? 순정 씨, 나 집 나왔어요. 네? 그게 무슨? 이혼할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내가 순정 씨 지켜줄게요. 순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결심했어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와이프랑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순정은 천천히 숨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순정 씨 때문이 아니에요. 나도 이제 자유롭고 싶어요. 둘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미와 순길은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길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반반 분할을 원하십니다. 정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읽었습니다. 통장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입의 90% 이상이 제 명의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부부 공동 재산이 그리고 이혼 사유가 한숨길의 외도입니다. 정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을 피운 쪽이 재산을 똑같이 나눌 수는 없죠. 법적으로도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분리합니다. 숨길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최소한만 받겠습니다. 그냥 빨리 끝냅시다. 결국 숨길은 전체 재산의 20%만 받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큰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도 힘들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람을 피워요? 엄마는 아빠 없어도 잘 살 거야. 아이들은 처음엔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좀 세긴 하지. 아빠는 늘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빠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한편 순길과 순정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순길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순길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길 씨, 저 꿈이 있어요. 뭔데? 꽃집을 차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꽃집? 네. 꽃을 정말 좋아해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순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알아봐요. 정말요? 순정 씨 꿈이라는데 해야죠. 우리 같이 해봐요. 순정이 순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순길 씨. 며칠 후 순정이 부동산 매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자리가 좋대요.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데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에요. 꽃집 차리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초기 재고도 필요한데. 순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돈이 거의 다였습니다. 전 재산을 다 쓰는 건데. 순길 씨. 순정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욕심부렸죠. 괜찮아요. 그냥 꽃집에 취직이라도 알아볼게요. 아니에요. 순길이 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봐요, 우리. 정말요? 순정 씨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잖아요. 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꼭 잘할게요. 우리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요. 일주일 후 순길은 통장에서 8천만 원을 인출해 순정에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계약하고 인테리어하고 준비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요.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요. 순정은 순길을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순정이 말했습니다. 순길 씨,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주일 정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같이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길 씨는 여기서 꽃집 인테리어 업체 좀 알아봐 주세요.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순정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순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정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문자 한 통만 왔을 뿐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잘 돌봐드리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꼭 말해줘요. 순길은 답장을 보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순정 씨, 잘 있는 거 맞죠? 연락 좀 해줘요.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순길은 텅 빈 집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며
순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길은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정 씨가 돌아왔나? 하지만 문을 연 순간 낯선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젊은 부부였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 집주인이에요. 기억하시죠?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이분들이 다음 달부터 이 집에 들어오실 분들인데 집 좀 보여드려고요. 숨길은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순정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이번 달 말로 계약 만료되는데. 계약 만료요? 네. 한 달 전에 순정 씨가 연장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젊은 부부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희, 나중에 다시 올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집주인과 부부가 집안을 둘러보는 동안 순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럼 순정이가 나한테 돈을 받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부부가 나가고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순정 씨랑 연락되세요? 아니요.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돼요. 이상하네요. 순정 씨가 이사 나간다고 했는데 모르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는 나가셔야 해요. 다음 달부터 새 세입자 들어오니까. 집주인이 나가고 순길은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전이면 내가 돈을 주기 전이야. 그럼 순정이는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이었던 거야.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순길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꽃집 차린다며 8천만 원을 받아가고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순길 씨, 나와주시겠어요? 순길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김순정이라는 사람의 과거 전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순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년 전에도 남성에게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달아났고 2년 전에도 3천만 원, 그 전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에요. 경찰이 피해자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50-60대 남성들. 모두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 이 여자는 외로운 중년 남성들을 타깃으로 접근합니다. 호감을 얻고 의존하게 만들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낸 후 사라지죠. 그럼 순정 씨는 처음부터 네, 계획적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깃을 정하고 접근하거든요. 순길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순정 씨가 날 좋아했던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 나를 챙겨주던 것도 내 말을 들어주던 것도 다 연기였어. 현재 소재 파악 중이지만 이미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법이 워낙 능숙해서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순길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급하게 구한 허름한 원룸. 보증금도 없는 월세 30만 원짜리 방. 30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도움이 좀 필요한데. 아빠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아빠는 바람 피우고 나가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제발. 아빠, 우리도 힘들어. 학자금 대출 갚느라. 미안하지만 지금은 못 도와줄 것 같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길은 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푸석한 피부.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순정의 과거 피해자들. 나도 그냥 먹잇감이었구나. 순정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순길 씨 옆에 있으면 안심이 돼요. 순길 씨는 따뜻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순길 씨는 대단하세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정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미는 살갑지는 않았을 망정 한 번도 순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이고 강했지만 정직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순길은 결심했습니다. 정미를 찾아가기로. 어느 날 오후 부동산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는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길이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순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니, 정미야. 왜 왔어? 정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미야, 나 큰일 났어. 큰일? 순정이가 돈을 들고 사라졌어. 순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꽃집을 차린다고 했어. 사업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줬는데 친정 간다고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어. 정미는 아무 표정 없이 순길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돼.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내가 돈 주기 전부터 이미 집 계약 해지했더라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 데리고 와서 알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순정이가 전문 사기꾼이었대. 나 말고도 여러 남자들한테 똑같이 했대. 처음부터 계획이었대. 내가 빠진 것도 작정하고 접근해서 그런 거였어. 순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미야, 제발. 나 어떡해. 돈도 다 날렸어. 집에서도 쫓겨났어. 애들도 이제 내 전화 안 받아. 순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도와줘. 돈 좀 빌려줘. 아니, 조금만 도와줘. 정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응. 제발.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남자답게 혼자 해결해봐. 정미야. 6개월 전에 당신이 한 말 기억나? 정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정이는 당신을 대단한 남자로 만들어준다고 했지. 나는 당신을 주눅이나 들게 하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럼 이제 그 대단한 남자답게 스스로 일어서 봐. 제발. 35년을 같이 살았잖아. 35년? 정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바람핀 것도 자유롭고 싶다는 것도 이혼하자고 한 거 다 당신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미는 잠시 순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울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가줘. 손님 올 시간이야. 순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길은 고개를 떨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정미는 부동산에서 단골 고객이자 친구가 된 신용철 선생을 만났습니다. 전직 대학 교수로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적이고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정미 씨, 이번에 새로 나온 매물같이 보러 가실래요? 네, 좋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미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사업을 이렇게 키우시고.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존경스럽습니다. 신 선생은 정미를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정미의 의견을 경청했고 정미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2세의 얼굴.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정미는 서랍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려고 억척같이 산 게 죄가 아니었어. 강했던 건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죄였지. 정미는 늘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신 선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미 씨,
이번 주말에 미술 전시회 보러 가실래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온대요. 정미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부동산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엄마의 노고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60대의 새로운 시작. 당당하게. 정미 씨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려온 정미 씨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 순간을 함께 응원해 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미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순길 씨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정미 씨와 순길 씨 같은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